오늘 수트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오늘 처음 하는 거는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x가 a로 갈 때 뭐 함수에 수렴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선은 요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x가 a로 갈 때 라는 얘기부터 해보면, 자, 어떤 우리가 함수가 하나가 존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함수 y는 fx가 존재를 한대요. 그리고 이 x축에 a라는 지점이 존재했을 때 x가 a로 간다는 게 함수값 위로 어떤 함수가 이렇게 다 가는데 이 a에 가까이 가는 상태, 즉 얘가 왼쪽에서도 올 수 있고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가까이 가는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x는 a로 간다라고 하고, 왼쪽에서 오는 요 함수값하고 오른쪽에서 오는 요 함수값이 하나의 값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이 함수 fx는 x가 a로 갈 때 여기에 함수값을 예를 들어서 l이라고 하면 l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기호로는 우리가 LIM을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l로 가까워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되겠어요? 자, LIM, 극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극한인데 x가 어디로? a로 가까워질 때 fx는 함수값은 l로 가까워진다. x가 a로 가까워질 때, 이렇게 가까워질 때 해당되는 함수값은 l로 가까워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뭐 많이 쓰는 건 당연히 얘를 사용하는데 가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x가 a로 가까워질 때, 이거일 때 해당되는 fx는 l로 가까워진다라고 표기를 하기도 해요. 이거 극히 드문 경우, 뭐 말로 풀었을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 기호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쌤은 미리 얘기를 할게요. 쌤은 좀 간단하게 써서 보통 필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라고 생각하세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필기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원래는 서술형에는 LIM 정자체로 다 써야 돼요. 막 가끔 보면 쌤 따라한다고 막 이렇게 서술형에 쓰면 깜짝 놀라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LIM 또박또박 잘 쓰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x는 a에 대한 수렴을 한번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렴은 한 가지 방법만 있냐, 또는 어떠한 상수함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a로 가까이 갈 때 당연히 어떤 값으로,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주니까 똑같이 c로 간다라고 해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시 쓸 때 제일 좋은 점수대가 낮은 점수부터 쭉 올라가서 100점에 가까워지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치? 그래서 뭐 80, 90, 100 하면 10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그렇게 해서 100에 수렴할 수도 있지만, 뭐 처음서부터 100 해서 100에 수렴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수렴성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발산인 경우인데, 발산인 경우가 참 이해하기가 좀 솔직히 처음에는 어려워요. 자, 왜 발산이 어렵냐면 존재하지가 않잖아. 자, 보시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우리가 아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y는 절대값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당연히 이쪽은 그대로고요. 전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얘가 접어 올려지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이때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0을 따라, 이 0이라는 지점을 따라 x값이 이렇게 가까이 간대요. 좌우측에서. 그러면 얘도 이렇게 올라가실 거고, 얘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떠한 하나의 값에 가진 않죠. 계속 쭉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무한대, 양의 무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발산한다. 값을 정할 수 없으니까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부호를 붙이면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이번에는 어디로 가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음수 쪽으로 쭉 내려가는 경우.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수렴하고 발산하고. 중요도는 누가 중요할까? 누가 중요해? 수렴이 중요해. 왜? 우리는 값을 구해야 되니까. 발산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 의미 없어. 의미가 없는 애야. 쓸모없는 애. 그지? 그냥 얘가 발산한다 정도만 따지면 끝나.
그죠? 그럼 발산은 언제 사용을 하냐? 그거는 좀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무한대까지 얘기를 했고, 자, 이번에는 어떠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함수의 수렴을 좀 보게 되면, 자, 또 한번 또 y는 이번에도 x분의 1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x분의 1은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갈 거고, 이렇게 정근선을 따라서 x축, y축으로 가는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fx를 생각을 하면 당연히 얘가 끝없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물었지 어느 값이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 그래 너는 그러면 0에 가까워지고 있어. 0으로 수렴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음수 쪽으로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쭉 끝없이 나아가게 되면 얘도 음수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지만 결국 가까워지는 건 어디에 가까워져요? 어디에?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0으로 수렴한다. 왜 fx를 안 썼니? fx가 0으로 가까워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값들 정해 볼 수가 있는 거고 0이 아닌 다른 값들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얘가 평행이동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로 해볼게요. y는 x분의 1 플러스 1이면 얘가 점근선이 어떻게 생겨 있어요? y축 점근선 하나랑 그 다음에 y는 1의 점근선이 있으면서 그래프가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디에 가까워져요? 여기 1이라는 요 선에 가까워지니까 이 값이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렴값이 바뀔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경우를 봤고 두 번째는 이제 발산하는 경우입니다. 자, 발산. 우리가 잘 아는 이차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함수값이 쭉 끝없이 커지죠. 그지? 그렇게 돼서 커지면 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수 쪽으로 갔을 때 쭉 내려가게 되면 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지거나 엄청나게 작아지는 경우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과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 양의 무한대가 있어요. 무한대하고 곱하면 얼마일까? 무한대에다 0 곱하면 얼마일까? 0? 무한대에다 0 곱하면 알 수 없음. 0이 작은지 무한대는 커져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커져가고 있는 상태에다가 0을 곱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무한대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알 수 없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많이 받는 질문들이야. 자,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더했어요. 얼마일까? 알 수 없어. 그치? 여러분들 생각으로 애매해. 뭐지? 하는 것들은 알 수 없음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잘 묻냐면 쬐깐한 애들 초등학생들이 꼭 물어봐. 선생님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면 얼마예요? 그때 달라. 0 아니에요? 똑같은 무한대인데요? 어떤 무한대가 더 힘이 센지 작은지를 판단을 해야지. 좀 달라. 같은 무한대더라도 빨리 커지는 애가 있고 좀 천천히 커지는 애가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달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것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극한이고 뭐 두 번째 뭐 자극한이 있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일반적인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끊어져 있는 함수 y는 fx가 존재를 한대요. 자, 얘도 함수이긴 하죠. 그지? 모든 x값에 따라서 함수값이 하나씩 존재하니까 함수이긴 한데 우리가 2로 가까이 가는데 왼쪽에서 2로 가까워지는 거하고 오른쪽에서 2로 가까워지는 게 가까워지는 값이 조금씩 다르죠. 그렇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표현법을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오는 걸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위첨자로 마이너스를 붙이고 fx다라고 표현하면 2로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2로 가까워지는 거는 얘는 여기를 따라가니까 요거에 대한 극한값은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를 우리가 좌극한,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지는데 플러스 fx라고 붙이면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를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우극한은 여기서는 어디에 가까워져 가요? 얘가 2에 가까워져 가죠. 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는데요. 이 좌우극한은 함수값하고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빵꾸를 뻥 뚫고 함수값은 이렇게 찍어버리면 F2는 얼마예요? F2는 얼마예요? 여기를 얼마인지 안 알려줬구나. 여기 3 하면 F2가 3이죠. 그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까워지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좌극한, 왼쪽에서 오면 좌극한, 오른쪽에서 오면 우극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함수값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게 극한값의 존재 조건. 여기다 별표 하나 쳐놓고 가게요. 자, 극한값의 존재 조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제 풀 때도 자주 사용이 되고 항상 알아야 되는 건데, 자, 극한값의 존재 조건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으려면 어떤 거를 만족해야 되느냐를 보는 건데, 여기서 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 fx하고,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fx가 좌우 극한값이 서로 같았을 때 우리는 그 극한값을 그 f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이라고 하며, 그리고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시겠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어떤 함수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 함수, 요 fx는 2에 대해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좌극하는 1이고 우극하는 2니까 1과 2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x는 2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 fx도 0인 거고, 그리고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 fx도 0이니까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니까 우리는 한 번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0이다 라는 극한값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극한값의 존재 조건은 뭐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더라. 되겠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한값의 존재 조건은 좌우극한값이 같아야 되더라.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오늘 문제들 한번 또 이어서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x는 즉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에까지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을 구해보래요. 자, 1번. 자, 첨자들이 있고 조금 글씨들이 작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우극한의 fx래요. 자,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요. 우극한이면 요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면 함수에서는 이쪽에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디에 가까워져 가요? 저기에 함수 극한값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좌극한,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왼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네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극한값이 1인 거죠. 되겠어요?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게 좌우 극한이 다르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가 않네. 되겠죠? 자, 두 번째, 1에 대해서 우극한, 1에 대해서 우극한이면 얘가 이렇게 따라오니까 1인 거네요. 1에 대해서 좌극한, 1에 대해서 좌극한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이번에도 좌우극한이 1과 2니까 당연히 좌우극한이 다르네. 여기서도 불연속이네. 되겠죠? 자, 3번. 자, 첫 번째 f0이라는 건 함수값을 의미합니다. 자, 함수값 f0 여기에 점이 찍어져 있죠. 1. 그리고 리미트 x 0에 대한 좌극한, 0에 대한 좌극한이면 이렇게 다가가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극한값들을 따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거고,
되게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가끔 수능 보면 1번, 2번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냅니다. 그럼 역시나 틀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안 되지.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fx가 보면 구간별로 다른 함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리고 x는 2보다 컸을 때는 2차 함수인 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얘는 x가 2보다 작을 때래요. 자, 이때 뭐가 존재해야 된대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존재해야 된대요. 그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리미트 x가 2로 가는 좌극한 fx와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가는 우극한 fx를 구했을 때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좌극한에 대한 fx인데 자, 요걸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 여기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 거고 여기는 리미트 x가 2로 가는 우극한 잘못 썼네. 2보다 작은 쪽 맞게 썼네. 2보다 작은 쪽 얘죠. 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k인 거고 그리고 2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를 함수를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대입하는지는 알겠죠? 그지? 2를 기준으로 2보다 작은 쪽이 좌극한에 영향을 받으니까 어떤 함수를 얘를 쓰는 거고 2보다 큰 쪽에는 얘가 2보다 큰 쪽이니까 큰 쪽에서 얘를 쓰는 거죠. 되겠어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자, 요거 이제 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얘기를 해야 할 게,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게 다항함수라고 그랬죠? 다항함수라는 게 뭐예요? 다항함수가 뭐야? 자, 다시 내려가서. 다항식이 뭐야? 골랭구리. 다항식. 우리 맨날 쓰고 있잖아. 뭐야? 1차, 2차, 3차 이러한 우리가 분모에 미지수를 포함하지 않는 미지수 x를 포함한 식, 다항식 그죠?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면 뭐야? 유리식 분모에 미지수가 없는 식이 다항식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함수들이 다항함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겨있어? 직선으로 쭉 그어버리는 거고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겨있어? 얘가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으로 생겨있는 거고 3차 함수는 뭐 아직은 안 해봤지만 이렇게 곡선 형태로 그어지는 3차 함수 형태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다항함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모든 해당되는 부분에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다시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게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값은 누구랑 똑같냐? 함수 값하고도 똑같아요. 다항함수들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하라고 하면 막상 누구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는 함수 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되겠어요? 그럼 여기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뭐 여기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두면 k값은 얼마로? 2라고 구해지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3번도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요것도 학교 시험에 100%도 넘어 10,000% 정도 냅니다. 얘는 무조건 내요. 안 낼 수가 없어. 항상 나오는 단골 문제고요. 기억들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우리가 다음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냥 단순히 fx 대신에 x 자리에 x-1이 쓰여있고 x 플러스 1이 쓰여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거를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두 함수가 섞여 있는 거야. 봐봐. 쟤는 막상 y는 fx가 있고 그리고 y는 gx가 있었을 때 지금 gx가 예를 들어서 x-1이면 여기 x 대신에 얘가 이렇게 슝 들어간 거잖아요.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f 합성 g를 구하면 이게 fgx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fx-1인 거잖아요.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얘는 막상 뭐야? 합성함수의 극한인 거예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한으로 문제를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선 1번 문제부터 보면 얘는 리미트 x가 0에 좌극한 fx-1이고 플러스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 fx 플러스 1인데요. 자, 처음에는 쉬운 함수들이 등장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솔직히 안 그리고도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나중을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y는 x-1이라는 함수죠. 그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생겨 있냐면 y절편이 -1인 기울기 일자리 그래프로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 봐보세요. x가 어디로 가래요? 0에 좌극하를 가래요. 0에서 가까이 가는데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래요. 그러면 함수값으로는 -1로 가까이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함수값이 -1로 가는 건 맞아. 근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올라가죠. 그지? 함수값 자체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는 -1로 가까이 가긴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거라고요.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얘는 바꿔 쓰게 되면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의 fx와 동일합니다. 되겠어요? 생각 잘해야 돼. 헷갈리니까. 자, 봐보세요. 0의 좌극한을 먼저 가래요. 이 그래프를 그려서 y는 x-1의 그래프를 그려서 0의 좌극한을 간대요. 0의 좌극한은 0으로 가는데 왼쪽에서 온대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올 텐데 -1로 가까이 가는 건 맞아요. 근데 함수값이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가고 있죠. 함수값이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해서 -1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그러면 요 x-1 자체가 0의 좌극한을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얘는 함수값으로서는 -1로 가까이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인 좌극한에서 오게 된다고요.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 쓰면 이렇게 위에처럼 쓸 수가 있는 거고. 자, 다시 한번 또 연습을 해보게요. 자, 얘는 y는 x 플러스 1이죠. 자, 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얘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근데 이번에는 0의 우극한을 오래요. 자, 0의 우극한을 오게 되면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간대요. 그러면 함수값 자체는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따라서 0으로 가까이 오는데 위쪽에서 어디에 가까워져 가요? 1로 가까워져 가요. 근데 1 위에서 아래로 함수값이 내려오고 있죠. 그지? 그러면 요거 자체가 0의 우극한을 갈 때 함수값은 1로 가까이 가는데 1의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양수 쪽에서, 1보다 큰 쪽에서.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바꿨으면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가는 우극한 fx다 라고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꿨으면 이제 그래프에서 찾으면 되죠. 그지? -1의 좌극한, -1에서 좌극한이니까 얼마로? 얘는 -2로. 그리고 1의 우극한이면, 1에서 우극한이면 어디로? 4로 간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하셔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죠. 자, 안에 있는 함수가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리미트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간대요. 이때 f의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더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1로 간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의 두 개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요거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y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우리가 잘 아는 유리함수죠. 그지? 유리함수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얘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네요.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우선 점근선은 어디에 있고 마이너스 1과 그리고 1에 점근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음수니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로 나타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가 지금 1인 걸 아는데, 그러면 1로 가까워지고 있는 걸 아는데 어디에서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우선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fx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되겠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y는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쓰는데, 자, 요거부터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얘는 우선 x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쓰면 여기를 그대로 x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쓰고 최고차의 계수가 2죠. 그러면 우리 유리와 요거 만들듯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전개하면 4니까 1 되려면 빼기 3 필요하죠.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얼마지? 2라고 쓸 수 있는 거네요. 되겠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엄청나게 커지죠. 그죠? 이 분모가 엄청나게 커진 상태에서 상수가 고정적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작아지겠죠. 점점점 작아지면서 어디로 가요? 0에 가까워지겠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2로 가까워지겠네요. 되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2로 가까워지는데, 기본적으로 봐보세요. 1분의 마이너스 3 음수죠. 두 번째가 2분의 마이너스 3 음수죠. 3분의 마이너스 3 음수죠. 지금 수가 계속 이렇게 해서 작아지고 있으면서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가까이 간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이 숫자는 음수니까 2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2로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죠. 되겠어요? 결국 얘를 어떻게 써야 돼요? 리미트 x가 2로 가는 좌극한 fx다 라고 표기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뭐 1에 대해서 좌극한이니까 1로 갈 거고 2에 대해서 좌극하니까 2로 가겠네요. 그래서 1과 2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나중에 가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아직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밖에 없고 극한값을 좀 잘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가우스입니다. 자, 가우스 하기 전에 여러분들 가우스 그래프는 잘 그리실 줄 알죠? 가우스 그래프 어떻게 그려? 가연아, 가우스 그래프 어떻게 그려? 잘. 자, 대표적인 y는 가우스 x 어떻게 그려져요? y는 가우스 x, 그치? 계단 형태로, 그치?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이렇게 있으면 얘가 아이고야 이렇게 그려져 가죠. 그죠? 그러면 하나 더, y는 가우스 x제곱의 그래프는 못 그려? 얘는 안 되는 애야?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우선 y를 정수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0일 거고, 여기는 1일 때 1인 거고,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루트 2인 거고,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루트 3으로 그려지겠죠. 좌우가 대칭적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색칠하고 내리고 색칠하고 빈 동그라미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칠하고 하고, 아이고야 내려왔고, 여기 좀 빗나갔지만 이렇게 해서, 아니 너무 빗나갔네, 이 정도만 하고 이렇게 가서 빈 동그라미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좌우가 생겨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우스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선 어떤 함수든 간에 어떻게 생겨 있든 간에 뭐 이렇게 생겨 있어도 우선 먼저 할 일은
y값을 정수 단위로 이렇게 쪼개시는 게 먼저예요. 쪼개신 다음에 뭐 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엄청나게 무거운 사람이야. 쾅 밟아서 평행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정수 단위로. 그러면 여기도 보면 정수 단위로 이렇게 그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처음 할 일은 뭐다? y값을 정수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우스 그래프를 그려가시면 되겠고, 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 이게 뭘 뜻해? 이게 뜻하는 게 있지, 얘는. 그렇지. 뭐? 소수 부분. 어떻게 보면 가우스라는 게 뭐야? 그 수의 정수 부분을 뜻하는 거잖아. 원래 수에. 그러면 그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버린대. 그럼 뭐야? 소수 부분.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그래프가 한 번쯤 본 적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져요. 소수 부분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들을 그려가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가우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극한값을 한번 찾아보래요. 자, 근데 솔직히 그냥 딱 쳐다봐도 봐봐. 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위로 한 칸 올라간 거죠. 근데 1에 대해서 좌우 극한이 같아 달라? 봐봐요. 분명히 얘가 한 칸씩 올라갔으면 달라지는 게 x축이 그냥 여기 있을 뿐이야. 그죠? 그러면 1이라는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좌측과 우측의 극한값을 생각을 하면 극한값이 어때요? 달라. 그럼 답은 뭐야? 존재하지 않는다. 되겠어요? 되겠죠? 자, 두 번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고 가우스 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값을 구해봐야 된대요. 자, 보시면 2번이지. 2번. 리미트, 이번에는 x가 1로 가죠. 1로 갈 때 가우스 x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가우스 x 마이너스 1인데, 자, 일반적으로 방금처럼 푸는 것보다는 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푸는 걸 더 선호합니다. 가우스가 나오면 무조건 좌우 극한을 나누세요. 이렇게. 그럼 문제가 더 훨씬 쉬워져요. 자, 봐보세요. 자, 이렇게 1에 대한 좌극한이래요. 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원래 가우스의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졌던 게 어떻게 돼요? x축으로 왼쪽으로 한 칸만큼 밀리는 거죠. 되겠어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게 우리가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만큼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면 y축이 어디로 갈 뿐이에요? 여기가 y축일 뿐이에요. 되겠어요? 근데 1의 좌극한이래요. 그러면 y축이니까 1의 좌극한이면 1이 여기 있을 거고 왼쪽에서 온대요. 어디로 가까이 가요? 1로 가까이 가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1로 가까이 가는 거고, 여기 밑에 거 분모지. 얘가 1로 가까이 가는 거고, 가우스 x는 1에 대해서 좌극한, 1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1에 대해서 좌극한이면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되겠어요? 따로따로 생각을 하게요. 자,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분모는 어디로 가까이 가고 1로 가까이 가는 거고, 리밋 가우스 x가 1의 좌극한은 여기 있지? 1의 좌극한은 0으로 가는 거니까 빼기 1 하면 여기가 빼기 1 되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는 거네요. 되겠어요? 자, 두 번째 1에 대한 우극한이래요. 자, 1에 대해서 우극한이면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고 요렇게 오는 거니까 얘가 2로 가까이 가는 거고, 그리고 가우스 x가 요거가 되면 1에 대해서 우리가 좌극한이면 얘도 1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얘가 1-1분의 2가 되면서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게 돼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좌우극한을 따지면 서로 값이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숫자가
아, 절대값. 빨리 얘기해 주지. 아니, 저 방금 봤어요. 너도 방금 봤니? 와, 정말. 가우스로 풀면 이렇게 되고요. 절대값으로 풀면, 우후. 우선, x 플러스 1의 절대값 어떻게 풀어? 우리 나중에 한번 다 절대값도 합시다.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이렇게 V자 형태로 꺾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결국 1에 대한 자극한을 가게 되면 1에 대한 자극한, 1에 대한 자극한 가게 되면 얘가 2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네요. 되겠죠? 그리고 얘는 똑같게 되겠네요. 얘는 2로 가는 건 똑같으니까 0인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얘네들이 자극한이 어차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이 나중에 보면 가우스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뭐 하시면 되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극한값이 대부분 달라요.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생들이 잘 안 내요. 맞추기도 힘들어, 극한값을. 그러니까 좌우극한을 맞춰서 극한값이 존재하게 만드는 것도 조금 힘들어. 이렇게 해서 대신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하는 생각은 그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구간에 대해서 좌우극한을 그냥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3번까지. 조금만 힘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요. 자, 기본적인 성질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두 함수 fx하고 그 다음에 gx가 존재할 때 다음과 같이 fx와 gx가 수렴, 즉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다음이 성립한대요. 즉 전제 조건 자체가 리미트 우리가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전제 조건이 반드시 먼저 붙어야 됩니다. 쌤이 조건 쓰는데 빨간색으로 일부러 썼어요. 중요하다는 거야. 즉 수렴할 때만 이게 성립한다고. 뭐가 성립하냐? 자,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x와 gx에 대해서 사칙연산,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알파, 베타에 대해서도 똑같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리미트 우리가 x가 1로 갈 때 fx가 예를 들어서 3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으로 수렴을 한대요. 근데 문제상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플러스 gx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 그냥 3하고 마이너스 6하고 더하면 된다고. 빼래요. 그러면 3하고 6하고 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곱하라고 하면 3하고 마이너스 6하고 곱하면 되는 거고, 나누라고 하면 당연히 3하고 마이너스 6하고 나누기 하면 되겠죠. 근데 주의할 건 나누기에서는 뭐 해야 돼? 당연히 나누는 수가 0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계산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둘 다 수렴한다 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얘가 수렴한다는 게 분명히 없거든? 없는데 이 사칙연산을 쓰고 싶을 때가 있어. 쓰면 안 돼. 쓰면 다른 값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꼭 써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근다고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꼭 수렴할 때만 이 사칙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실수배에 대해 했었는데요. 자, 마찬가지 조건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는데 얘가 알파로 수렴했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라고 줬나 여기도? c에 즉 상수 실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하게 되면 얘는 c 곱하기 알파로 계산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요게 3으로 수렴한대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4fx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4 하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사칙연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우리가 fx와 gx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요거부터 해볼게요. 자, fx가 있고 gx가 있었을 때 gx가 fx보다 크대요. 그러면 특정한 값에 리미트 a의 fx의 극한값을 구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를 구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함수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대. 그러면 극한값도 가까이 가는 값도 당연히 얘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되겠어요? 예를 들면 있는 거야. gx가 이렇게 있고 fx 이렇게 있대. 여기가 g고 여기가 f래. 내가 특정한 값에 a에서의 극한값을 구한대. 그러면 여기가 결국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인 거고 여기가 뭐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여기가 x는 a라고 하면 fx의 극한값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얘보다 클 수밖에. 되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함수가 커버리면 극한값도 크거나 같아지겠고 두 번째 게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요. 샌드위치 정리. 즉 사이에 껴있다는 소리야. 자, 우리가 fx가 존재하고 여기에 hx가 존재하고 그거보다 큰 gx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 즉 뭐 gx고 hx고 뭐 fx다라고 하면 gx가 항상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hx고 그 다음에 여기가 fx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자, 여기가 h고 여기가 g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g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h가 그 다음이고 fx가 그 다음인 거 확실하죠? 그지? 그리고 요 지점에서는 세 개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등호는 이렇게 붙일 거고요. 되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fx를 구하니까 이게 l이고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보낼 때 gx를 구하니까 이것도 l이래요. 즉, 요게 지금 x좌표가 a일 때 함수값이 여기 함수값이 l이래요. 되셨나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를 구하면 이 hx는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l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사이에 껴있으니까. 이런 거죠. 여기 이 부등식에 대해서 얘도 리미트 x가 a로 간 거고 똑같이 리미트 x가 a로 간 거고 얘도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얘가 l로 수렴하고 얘도 l로 수렴하면 l과 l 사이에 껴있으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l로 수렴할 수밖에.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간혹 보면 fx가 있고요. gx가 있는데 밑에 등호 없어. 등호 없죠? 이러한 상태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같아지는 a 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있어 없어? 가연아, 나는 존재할 수 있겠지. 자, 봐봐. 이것만 봐봐. fx가 작고요. gx가 커. 이렇게와 이렇게래. 그지? 이 상태에서 특정한 a 값으로 가까이 가는데 fx랑 gx랑 같아지는 극한값이 같아지는 x값이 존재하냐 물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짓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다 틀려요. 왜?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빵꾸를 뚫고 둘 다 여기 함수값을 갖는데요. 아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는 여기 함수값을 갖고요. 하나는 여기 함수값을. 자, g고요. 여기가 f예요. 모든 함수값에 대해서 g가 f보다 크죠. 됐어요? 그러니까 색깔 달리 해줄까요? 자, 이렇게 가고요. 여기 빈 동그라미고 이렇게 옮고 여기가 fx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gx래요. 모든 함수값이 gx가 크잖아요. 근데 이 지점, 즉 x가 a라고 해보면 a라는 지점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면 같은 뭐 알파값이라고 하면 여기 알파라고 하면 알파값으로 존재할 수 있죠.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쌤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원래 함수에서 대소에서 등호가 없더라도 극한을 붙이면 여기에 부등호가 붙습니다. 부등호 밑에 등호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fx고요. 그리고 여기가 hx고 여기가 gx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내가 리미트 x가 a로 가고 fx와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에 대해서는 이거의 부등호를 쓸 때는 밑에 등호가 붙는다고. 같아질 수 있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두 개 있네요. 자,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다음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보래요. 조금 복잡해졌죠, 이제. 자, 우선 쌤이 아까 얘기했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구했는데 이게 무한대 발산이래요. 쌤이 아까 설명할 때 발산은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아무 의미 없는 애야. 근데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발산이 문제에서 등장을 한다라고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이 발산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무한대분의 상수가 등장을 하면 이게 얼마다? 0이다 라는 거를 쓸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1은 얘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얘가 얼마로? 0으로 수렴할 수 있겠구나 라고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즉 발산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뭘로 바꿔야 돼? 수렴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지 뭘 쓸 수 있어? 사칙 연산을 쓸 수 있어. 말했잖아 아까 사칙 연산을 쓰려면 수렴성이 있어야 된다고.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마이너스 3gx가 얘가 2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만족할 때 구하고 싶은 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마이너스 3fx 플러스 6gx 분의 fx 플러스 3gx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봐봐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사칙 연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나는 얘랑 곱하려고요. 곱하게 되면 좌변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1 곱하기 fx 마이너스 3gx가 0 곱하기 2가 되죠. 됐어요? 곱했으니까. 그럼 분배하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fx분의 3gx가 되는 거고 요게 0인 거네요.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얘도 수렴하고 지금 얘도 수렴한 거 알죠? 그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네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fx분의 gx가 되고 넘어가면 얘가 3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요거 두 개 따로 확 나눴어요. 뭐를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fx분의 gx가 0이다. 근데 이거는 1로 가봤자 1일 거잖아요. 극한값이. 되겠어요? 이거의 극한값은 1인 거고 1 놔두고 얘 이항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거죠.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중요한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놔두고 구하고 싶은 게 얘예요. 자, 얘는 분자분모를 fx로 나누면 결국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fx분의 6gx에 1 플러스 fx분의 3gx다 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fx분의 gx가 얼마? 3분의 1. 그러면 요게 3분의 1이고 요게 3분의 1인 거네. 그러면 결국 극한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2 결국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구해가시는 게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함수 fx와 gx가 있을 때,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1 곱하기 fx가 6이고요.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gx는 1이래요. 이거를 만족할 때 다음 식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우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얘가 x 플러스 1의 fx는 6이고요.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얘는 x 플러스 2분의 gx가 1이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구하고 싶은 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분의 얘가 fx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풀고 싶을 거라는 생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잘 봐.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져 있어? 그렇다면 나는 리미트 x가 2로 가는 x 플러스 1 곱하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6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2로 간다면 이게 2가 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얘가 3으로 극한값을 가니까 3으로 나누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2겠구나.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것도 나눴으면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 곱하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1은 1인데 이게 2로 가까이 가면 얘가 4분의 1이 되면서 양변에 4를 곱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는 얼마다? 4겠구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gx분의 x가 2로 갈 때 gx분의 fx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fx가 4니까 4분의 2 곱하기 2에서 정답 얼마로? 1이겠구나. 되겠어요? 정답하고 똑같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우연히 맞는 겁니다. 되겠어요? 이렇게 풀면 보통 학교 시험지에서는 시험에서는 다르게 나와. 근데 여기는 우연찮게 맞은 거고요. 자, 이렇게 풀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풀면 안 돼. 왜 안 돼?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지. 그렇지. fx와 gx가 발산할 수 있어. 근데 발산할 수 있다는 거는 뭐를 못하냐? 여기서 이렇게 나눴을 수가 없어. 우리가 리미트가 있는 경우에 하나의 함수를 두 개로 쪼개거나 두 개로 쪼개 있는 걸 하나로 합치려면 둘 다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 아까 봤듯이 리미트 fx가 x가 a로 갈 때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수렴한다는 상태에서 하나로 합칠 수 있었죠. 그럼 반대로 역으로 쪼개려면 둘 다 당연히 수렴성이 있어야 돼. 즉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다는 게 있으면 이렇게 쪼개서 나눠 써도 돼. 되겠어요? 그리고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다고 있으면 이렇게 쪼개서 나눠 써도 돼. 근데 둘 다 수렴한다는 fx가 gx가 여기서 수렴한다는 게 없죠. 그치? 그러니까 나눠 쓰면 안 돼. 근데 보통 이제 되는 경우가 우리는 보통 뭘 다뤄? 다항함수를 다뤄. 다항함수 fx, gx는 대부분 극한값이 존재하죠. 그치? 그러니까 나눠 써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서술형에다 이렇게 쓰면 100% 감점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마풀이 개념 2번. 자, 요거 우리 이제 어떻게 풀자라고 했었냐면 우선 문제를 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얘가 x 플러스 1에 fx가 6으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얘가 x 플러스 2분의 여기가 gx가 얼마다?
1이다 라고 주어졌는데 쌤은 이렇게 많이 푼다라고 했죠. 구하고 싶은 것 자체가 우선 여기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분의 xfx니까 나는 그대로 둘 다 수렴하는 걸 가지고 분모의 gx가 가기 위해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나눠주면 결국 얘네들을 나누기 해주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1 곱하기 fx분의 여기가 x 플러스 2분의 gx다 라고 우선은 표기가 될 거고 이게 6이다 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여기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에 곱하기 gx분의 fx다 라고 쓰여질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x가 있는 거니까 우리도 여기에 x를 곱해주면 여기에다가 x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것도 수렴하고 요것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6이다 라고 주어졌는데 여기다 2를 보내보면 얘는 3 곱하기 4분의 2가 되면서 약분하면 6 그러면 2니까 곱하면 6 그래서 6 약분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분의 x fx가 1이다 라고 구현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기억들 나시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익힘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게 2번이었고요.